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오늘 민심한 천심 시간에는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남 강주에 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전남에서 전남대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강주 쪽 민심을 알기 위해서 강주분을 서울에서 모신다는 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와주셨습니다. 이분을 모시기 전에 먼저 홍영락 TV는 정권의 보수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만 전남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고 정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개탄하면서 삭발하셨죠? 예, 나이 드니까 뭐 국가를 위해서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머리라도 깎자 해서 깎았습니다. 그래도 뭐 막연한 게 아니라 특별한 계기가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저는 뭐 학교에만 있었고 예. 평생을 예. 그리고 뭐 지난 30년이 순탄한 세월은 아니었고 온갖 시위와 뭐 집회와 뭐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데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의 본분은 정직하게 학문을 연구를 해서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그런 진실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 했는데, 그러나 이제 퇴직을 3년 전에 하고 뭐 그럭저럭 뭐 살다가 지금 보니까 이게 국가에 이게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란이.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뭐 우리 뭐 남한 5천만이 다 잘못하면 다 이거 죽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늙었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아유, 그래도 뭐 용기를 내셨는데 정말 학교에만 계시다가 저도 뭐 책상 물림인데 사실은 학교 계시면서 이런 용기를 내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막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라도 민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국운을 좌우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전라도 민심이 이 정권은 사실 지금까지 지지하는 그런 민심이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 근데 요즘 조금 변한다고 그래요. 교수님은 강주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좀 느낄 텐데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예, 뭐 전라도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였을 때는 완전히 편파적이었죠. 완전히. 그래서 선거에서 뭐 90몇 % 뭐 이렇게 찍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래된 소외 의식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지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전라도 사람들은 별로 이제는 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지금 문정권을 탄생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소외 의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념적으로 그렇게 빨갱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빨갱이가 될 만큼 별로 우리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유학도 가서 빨갱이 책을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단순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좀 감정적이고 싸움 잘하고 욕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혹시 전라도 쪽을 여행을 하시게 되면 아무 집이나 가서 아이고 아저씨 아주머니 나 밥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하면은 밥 안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아이고 뭐다가 여태 밥도 안 먹고 돌아다녔어. 이리 와서 얼른 먹어. 그래서 장바다가 반찬 만들어서 밥 해주고 그런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라도에서 전라도 말로 방구 낀다는 사람들은 전부 서울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
그 뭐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전라도는 상대적으로 산업 시설이 약하고 있다고 해봤자 뭐 기아 자동차 하나 있고 취직할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은 전부 거의 뭐 100% 서울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단순하고 조금 무식을런지는 모르지만 정 많고 그렇게 뭐 이념적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3년 반 전에 예. 4월 달에 총선에서 예. 그 민주당이 무언가 전라도 사람들한테 좀 밉보였어요. 예. 그래서 전라도 국회의원의 그 전라북도 한 군데가 빼고는 전부 국민의당 안철수당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랬죠? 3년 반 전에.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전라도 사람들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좌파를 좋아한다든가 뭐 빨갱이라든가 뭐 단결돼 있다든가 별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에 깜짝 놀란 이 현재 민주당 이 세력이 전라도에 집중적으로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한 이후에는 전라도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개똥이도 장관도 시키고 또 뭐 머저리들도 청와대 비서를 시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태생은 전라도지만 예. 현재 다 서울 사람들입니다. 예, 예, 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 현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전남 출신 누구 전부 서울 사람이에요. 예. 국민학교 중학교만 광주 다녔다 뿐이지. 예, 예. 근데 이제 그 단순하고 좀 여기 무식한 이 광주 전라도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고장 사람이 청와대 비서대니 장관 됐네.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하는데 그 지지해줘봤자 아무 덕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일반 그 바닥에 깔린 전라도 지금 사시는 분들의 그 광주 사람들의 정서와 그분들이 이제 출향해서 객지에 나와서 이제 고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서가 다르다는 뭐 조금은 다르다는 그런 뜻으로 정권에 대해서 예, 예. 정치에 대해서 다르다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요즘 이제 교수님도 뭐 이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그 전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공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 초창기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는데 요즘은 달라진 게 교수님은 좀 현재서 예, 느끼십니까? 제가 느끼는 그 감각으로는 현 정권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약 한 30%, 반대하는 사람이 한 70%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도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물론 이제 잘 모르는 중도파가 많이 있죠. 예. 일반인들이야 뭐 빨갱이 빼고는 먹고 살기에 다 바쁘지 않습니까? 예. 뭐 얼마나 뭐 정치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도파가 많지만 그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쪽은 오른쪽, 이쪽은 왼쪽, 또 교수했던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 현재 문정권에 저기 뭐 그래도 찬성을 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선거가 있을 경우에 문정권 내지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은 30%도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쪽 출향한 사람들도 생각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아니 서울 사람들은 말이죠. 아니 서울 구청장이 뭐 20명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 명 빼고는 전부 뭐 전라도라든지 뭐 민주당 이 사람들을 구청장으로 뽑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아, 예, 뭐 그 부분 별도고 그러면 30%도 안 되는데 그 민심의 어떤 발원지가 전라도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강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항상 아니 전라도 민심의 발원지가 전라도가 아닙니다. 예. 지금 좌파 빨갱이들이 설치고 있는데 지금 전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파 이론가가 있습니까? 아, 예, 예, 예. 없잖아요. 예. 비록 출신은 전라도 출신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전부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방구만 끼워도 전부 서울에 와서 산다니까요. 좌파 그러니까 그 이론가를 출신들이 포함해서. 전라도 출신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자기는 어떤 그 이해관계라든지 또 예. 뭐 정치는 정치적인 이해 목적이라든지에 따라서 고향을 등에 업고 이렇게 그 다른 쪽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이런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거기가 진원지입니다. 예, 예. 하여튼 뭐 그건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 5.18 문제가 예. 사실은 그 전라도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많은 아픔이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쪽은 또 그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또 수랑설레가 있고 예. 뭐 이랬습니다. 5.18 그 당시 겪으셨죠? 광주에서.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유학하느라고. 아, 아이고 그러십니까? 미국 텔레비 그 보면서 아주 그냥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국제 전화가 엄청 비쌀 때인데 또 전화를 하니까 불통해요. 국제 전화를 차단을 해가지고. 예. 아이고 그때는 정말 아주 그랬습니다. 예, 그 오셔가지고 이제 학교에 그 계속 계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같은 교수들이든지 아니면 지역 분들하고 많이 서로 얘기가 있고 회자가 됐을 텐데 예, 예. 요즘 다른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문제가 5.18 문제가 광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압제에 의해서 정치적인 압제에 의해서 봉기한 게 아니라 저기 북한군이 뭐 뒤에서 사주했다. 예. 뭐 아니면은 또 좌익 세력이 그 조직적으로 사주했다 이런데 예. 요즘 얘기되는 게 정말 진실은 어떤 건지 사실은 뭐 다른 지사는 잘 그래서 모르거든요. 예, 그 예. 부분은 어떻게 제가 전남대학교 5.18 연구 소장도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2008년도에 예. 뭐 그 계기는 뭐 그동안 5.18 때 제가 미국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서 이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이제 그것을 했고 그랬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대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이고 또 하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기록 또는 뭐 판결문 온갖 예. 재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을 합치면 지금 큰 트럭으로 한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또는 5.18 단체가 해야 될 일은 그리고 현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기록들을 공개를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5월 달에 문 대통령이 광주 오셔가지고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의 해석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든지 또는 단어라든지 이걸 사용을 하면 처벌을 하겠다. 이것은 정말 촌놈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촌놈이에요. 왜냐하면 좌파 빨갱이들은 책을 너무너무 안 읽어갖고 무식하게 촌놈이에요. 세계적으로. 그것은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하버드대 교수가 광주 5.18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국까지 따라가서 처벌을 하겠습니까? 또는 미국에 있는 교수가 또는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독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는 러시아 학자가 5.18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해석을 하는 것을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또 현 정권이 뭐 지금 집권을 100년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뭐 1000년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권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미련한 생각이에요. 제가 5.18 연구소장을 할 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래서 빨갱이들은 다 아는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한국 전쟁에 대해서 크나큰 논란을 일으켰던 브루스 커밍스 한국 전쟁은 내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브루스 커밍스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줬습니다. 5.18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가지고 좀 와서 발표를 해달라. 그랬더니 2008년도 5월 주간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텔레비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브루스 커밍스 온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약 10페이지에 되는 그 논문을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5.18도 더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IMF가 일어나던 98년도, 97년도, 예, 그때는 한국사회학회 총무를 했습니다. 한국사회학회. 그래서 그때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 학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5.18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와서 발표를 해주십시오. 보수도 드리고 뭐 대단한 보수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왕복 비행기표 드리고 숙식 제공해 드리고 했더니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하버드대 법대 교수입니다. 그것이 아마 5.18 기록물로 광주 아마 어디인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5.18에 대해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 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뭐 통역사도 붙여주고 뭐 연구 보조원도 붙여주고 막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5.18이 진실이라는 그 꼭지점에 가서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되지. 예. 그것은 해석을 한 가지만 고집을 해가지고 설사 그것이 정부를 할지라도 다른 해석은 못하게 한다. 또는 고소한다. 지만원 씨에 대한 부당한 고소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역사에 대해서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고발하십니까? 예. 지만원 씨는 광주 사람도 아닙니다.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광주 사람이 5.18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평생을 그렇게 연구를 광주 사람들은 안 하고 맨 주장만 하다가 다른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맨 고소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5.18의 기본 정신이 자유와 진리와 정의 그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5.18을 비판하는 것도 원래 5.18의 단순하고 무식한 광주 사람들의 자유와 진리와 정의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18에 대해서 훼손하는 게 아니고 5.18의 진정한 그 빛을 내기 위해서 조금 끼어있는 때를 닦아내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지금 5.18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시각이 있지만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시각만이 아니라 그 다른 쪽에 뭐 아까 얘기하는 뭐 북한군 개입이라든지 이런 네. 문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공론화할 필요가 분명히 그러면 있다. 그것을 사실로서 연구로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때 사진이 이건 뭐 누가 찍은 건데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이 논쟁을 해야지. 고발 고소를 한다는 것은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무식해, 나는 주먹밖에 없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그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강주 사람들이 교수님 같은 분이 있고 또 그걸 고소 고발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고소 고발하는 분들은 그럼 그때 그 당시 현상이 북한군이 개입이 안 했다는 얘기고 아니 그러면 저- 증거를 제시를 해야죠. 증거를 그러니까 국방 사실로서 논문으로서 뭐 학술대에서 만나서 아니야 지 박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지 박사님 해석이 이 부분이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이 그 증거가 이겁니다. 아 그래야죠.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주장은 북한군 개입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주 사람들. 네,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포용을 해야 됩니다. 예. 또는 뭐 미국 CIA가 조정을 했다. 아니 그것도 우리가 한번 파헤쳐보고 뭐 러시아 KGB다. 아 그래? 그래서 KGB가 그때 그 당시 여기까지 왔을까? 누굴까? 사진 있어? 근데 이제 이 정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권의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그 강주에 계신 분으로서 사실은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이 시대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한일 합방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응? 그것도 약 한 10년 주기로 해서 해석이 바뀌고 있어요. 응?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예. 또는 6.25에 대해서 3.1운동에 대해서 또는 5.16에 대해서도 해석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예. 4.19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입니다. 5.18에 대한 해석도 그렇게 앞으로 당연히 바꿔야 되죠. 그러면서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무식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실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자기네 어떤 이해관계를 거기다 대입시키지 말고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진실 규명의 방향을 잡아가는 게 이 정치인들의 할 도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나가야 될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화가 나서 예. 첨가를 하겠습니다. 광주 사람으로서 아니 5.18 당시에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5.18 유공자로 수천 명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광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 5.18 그걸 저는 물론 그 당시에 뭐 시청이나 이런데 뭐 들락거리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 심사를 잘못해가지고
아니 그 당시 광주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수천 명을 광주 유공자에 넣어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그리 줄줄줄 세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광주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뭐를 했었고 5.18에 대해서 당시에 어디에 있었으며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반드시 다시 찾아내서 저기 5.18 유공자 그 자격을 박탈할 사람은 박탈을 하고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받은 여기 돈에 대해서 그것도 한 수백 배로. 그래서 국가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최성만 교수님이 뭐 삭발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막연히 그냥 이 정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주의 5.18 문제라든지 강주 민심에 대해서 산 정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강주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 전 국민이 생각해야 될 부분, 또 이 정권이 생각해야 되고 다음 정권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보수가 다시 그 정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강주 사람이라든지 강주 민심, 전라도 민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를 우리 최성만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정언을 해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